가족이요? 누가 제 돈을 대리로 바꾼다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내 돈을 내 이름으로 누군가 함부로 건드렸다니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띠링.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는 입금 완료 문자였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혼자 살림을 꾸려가며 쌓아온 그 작은 돈이 매달 제게 안부를 묻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또 연금 확인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응, 습관이 됐나 봐.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25일이 지나고 26일이 지나고 27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손가락이 어설프게 화면을 터치하니까 자꾸 다른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계좌 오류로 송금 불가. 빨간 글씨로 떠있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류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40년 넘게 써온 계좌인데 갑자기 오류라니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만 나왔습니다. 마침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수진아, 이거 좀 봐줄래? 연금이 안 들어왔어. 수진은 제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빨라요. 어머니, 요즘 시스템이 자주 오류나요. 제가 내일 공단 가서 확인할게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했어요. 수진이 왜 공단에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본인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늦어진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반가운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아, 이제 들어왔구나 하고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안경을 다시 쓰고 또 읽어봤습니다. 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다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금 계좌를 바꿀 이유도 없었고요. 혹시 잘못 온 문자인가 싶어 발신 번호를 확인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맞았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문자 받았니? 어떤 문자요? 연금 계좌 변경됐다는.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제 확인할 때 시스템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로 처리한 거예요. 임시로? 네, 어머니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다른 곳으로 받게 하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받아서 어머니께 드릴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웃음이었는데 왜인지 오늘은 그 웃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출근한 수진을 배웅하고 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해. 직접 공단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죠? 계좌 변경 건으로 문의드리는데요. 상담원은 친절했어요. 제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리 신청이 들어왔네요. 대리 신청이요? 네, 위임장과 함께 가족분이 제출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분이라니. 누가 제 돈을 대리로 바꾼다는 겁니까? 위임장에 따르면 며느리분이신 것 같은데요. 박수진님,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연금을 건드렸다고요? 수진이는 분명 제가 임시 처리했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는 위임장이 있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짜인 거죠? 그날 오후 수진이 퇴근했을 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공단에서 위임장 얘기하던데 내가 언제 위임장을 써줬지?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전에 저한테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언제? 몇 달 전에요. 보험 관련 서류 처리할 때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서명만 해달라던 그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 보험갱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위임장이었어? 비슷한 거죠. 어머니 일을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요. 설명을 들어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요? 아들 민수에게도 물어봤어요. 민수야, 연금 계좌 바뀐 거 알고 있었니? 네. 아, 수진이가 얘기했어요. 시스템 문제로 임시 변경됐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깜빡하신 거겠죠.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뒤져 제 도장을 찾아봤어요. 혹시 어디에 뭘 찍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도장은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금 수급자 확인서 사본이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언제 이런 걸 뗐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이름으로 내 돈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내가 만든 가족이 나보다 서류를 더 믿는구나.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처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공단에서 확인 중이래요. 확인이 며칠째야? 시스템이 복잡하다나 봐요. 또 그 말이었어요. 시스템. 요즘 모든 시스템 탓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도장이 없어진 건 알고 있었는데 도장집도 없어졌더라고요. 분명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었는데 말이에요. 어디 갔지? 온 집을 뒤져봤어요. 침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퇴근했어요. 수진아, 혹시 내 도장 봤니? 도장이요? 어떤 도장? 내 이름 새긴 도장 말이야. 도장 집재로 없어졌어. 수진은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머니가 어디 넣어두셨겠죠. 너무 덤덤한 반응이었어요.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다른 데 넣어두셨을 거예요. 또 깜빡한다는 말이었어요. 요즘 수진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왔을 때도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 도장 못 봤니? 도장요? 왜 갑자기 도장을 찾으세요? 없어졌어. 도장 집재로. 민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중요한 곳에 잘 보관해 두세요. 요즘 도장 도난 사고도 많다던데. 도난이라니. 우리 집에서?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찾아봤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연락하셨는데요.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다면서 치매 검사 받아보시라고 하시던데. 치매 검사? 네, 무료로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수진이 언제 복지관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나요?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신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구나. 그날 밤 수진이 설거지를 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복지관에 전화했다며?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내가 치매 같다고 했다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자꾸 같은 얘기하시고 물건도 잘 못 찾으시잖아요. 같은 얘기라니? 연금 얘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데 왜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상한 일이야? 내 돈인데. 물론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친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제가 전화한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공단에도 전화했고 은행에도 몇 번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알림 설정도 확인해 봤어요. 문자 알림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수진아, 내 핸드폰 건드린 적 있니?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통화 기록이 없어졌어. 그리고 알림도 꺼져 있고 어머니가 실수로 지우셨나 봐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수진이 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 여기 복구 버튼이 있네요. 하지만 이미 삭제된 건 복구가 안 되나 봐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수지는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뭔가 더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해지는 것 같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가 자꾸 내가 깜빡한다고 하고 복지관에는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하고 민수는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뭐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기억 못 하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정말 내가 깜빡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달 전 수진이 가져온 서류 봉투 말이에요. 서명만 해달라고 했던 그날. 혹시 그때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을까요?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연금 수급자 확인서 사본.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서명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뒷장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위임장 동의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위임장이었구나. 수진이 보험갱신이라고 했던 그 서류가 사실은 위임장이었던 거예요. 속았다. 완전히 속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내 가족들이 나를 믿지 않게 만들고 있구나.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만든 가족이 나보다 서류를 더 믿는구나.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어. 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젊은 공단 직원이 건넨 쪽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 나가라는 건지. 하지만 그 순간 직감했어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위임장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정말 심해져서 어제도 같은 서류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 동생님이세요?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 제 동생 말인가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수진아, 지금 누구랑 통화했니? 아, 어머니 동생분이요. 안부 인사차 전화드렸어요. 내 동생한테? 왜? 요즘 어머니 상태를 걱정하셔서요. 이상했어요. 제 동생과 수진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날 오후 정말로 동생 정수기가 찾아왔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수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언니, 수진이가 걱정된다고 하더라.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 나를? 응. 그리고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또 치매 검사 얘기였어요. 수진이 내 동생한테까지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정수가 나 멀쩡해. 그래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잖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동생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아니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정수기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 뭔가 말을 해둔 거였습니다. 동생이 돌아간 후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신청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언제 신청했나요? 가족분이 대신 신청해 주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돼요. 가족이 대신 신청했다고요?
또 그 소리였어요. 누가 신청했는데요? 며느리분이요. 수진이 또 멋대로 뭔가를 처리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전화로만 문의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연금 수급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돼요. 창구에 앉으니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나요? 제 연금이 다른 계좌로 가고 있대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대리 신청으로 계좌 변경이 되어 있네요. 위임장도 제출되어 있고요. 그 위임장 좀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분명히 제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서명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제 도장이 맞나 싶었어요. 혹시 이 서류 언제 접수된 건가요?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 그때가 수진이 보험갱신 서류라며 서명을 받았던 때였어요. 혹시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나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됐어요. 신분증 사본도요? 신분증을 언제 복사했을까요?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잠시만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이 서류 정말 본인이 작성하신 게 맞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요즘 이런 사례가 많아요. 가족이 어르신 몰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조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도장이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는 다른 서류와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이전에 제출하신 서류와 도장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이었어요.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젊은 직원은 주변을 다시 살펴본 후 쪽지 한 장을 건넸어요. 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요?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그리고 이 쪽지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일단 공단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구청 민원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요? 그럼 수진이 한 일이 정말 범죄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수진이 퇴근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집에 있었어. 복지관에서 전화 왔던데 치매 검사 신청했다면서?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그거요? 혹시 몰라서 신청해뒀어요. 받으실 거죠? 받긴 뭘 받아. 나 멀쩡한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정말 이상해? 수진은 잠깐 침묵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요즘 조금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분명히 설명해드린 것도 자꾸 물어보시고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 수진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언제 같은 질문을 했어? 연금 얘기요. 매일 연금이 어디 갔냐고. 그게 이상한 질문이야? 내 돈인데. 물론 이상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물어보시니까
수진의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어르신 몰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그 이혜은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뭘 알게 될까요? 혹시 정말 수진이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혜은이 건넨 서류 뭉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복지관에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몇 명의 시민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혜은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윤정이 할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혜은이에요. 어제 연락드린.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혜은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눈빛이 똘똘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얘기하기 어려워요. 잠깐 밖으로 나가실까요? 우리는 구청 뒤편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으니 이혜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보신 서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죠? 네. 도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혜은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당신도요? 네. 시어머니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위임장을 위조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위조라고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 설마 그런 일을. 하지만 증거가 나왔죠. 이혜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전자인증 기록이에요. 전자인증이 뭐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공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되면 직접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만약 누군가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면 말이에요. 섬뜩했어요. 수지는 제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하죠? 공단 내부 시스템에 접속 기록이 남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접속했는지 다 나와요. 이혜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할머니 계좌 변경 신청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저도 공무원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공무원이었어요. 이전에요?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어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요. 이혜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한테 속고, 시스템한테 속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뭘 하세요? 시민단체에서 일해요. 노인 대상 사기 피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도우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 경우는 어떤가요? 이혜은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며느리분 성함이 수진 씨 맞죠? 네. 같은 주소로 동일 서류가 2번 접수됐어요. 2번이요? 네. 한 번은 할머니 명의로, 한 번은 수진 씨 명의로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명의로는 왜요? 아마 자신의 계좌 정보를 등록하려고 했을 거예요. 할머니 연금을 받기 위해서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수진이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맞아요. 이예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접속 시간이 새벽 2시예요.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인터넷으로 연금 신청을 하실 리는 없죠? 당연히 안 하죠. 그 시간에는 자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할머니 몰래 한 거예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IP 주소를 확인하면 돼요. IP 주소가 뭐예요? 인터넷 접속할 때 남는 고유 번호예요.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예은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이 나왔어요. 이 IP 주소로 추적해 보니까 수진 씨 회사에서 접속한 걸로 나와요. 회사에서요? 네. 퇴근 시간 이후에 회사 컴퓨터로 접속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 정말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이라는 말을 듣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수진이가 감옥에 가는 건가요? 증거가 확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고요? 이예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이건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봐줄 일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예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이예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친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예은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감찰팀에 신고할 거예요. 감찰팀이요? 공단 내부 감찰팀이에요.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제가 아는 팀장님이 계세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수진이는 모르게 하는 거죠? 당연히요. 지금 수진 씨는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믿지 않게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이런 사기는 대부분 가족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고립시킨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노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제가 당한 일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수진 씨가 의심하지 않게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이예은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저에게 줬어요. 이건 복사본이에요. 집에 잘 보관해 두세요.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이게 다 증거인가요? 네. 위임장 사본, 접속 기록, 대리 신청 내역.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했어요? 공무원이었을 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걸 수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하죠?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절대 집에 두면 안 돼요. 어디에요? 은행 대여금고나 아니면 믿을 만한 친구 집에요. 저는 동생 정숙이 집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정숙이도 수진 편이었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맡아둘게요. 정말요? 네.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이예은과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적이라고요? 수진 씨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아요. 조직이 클수록 증거도 많이 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 정말 저를 속인 게 맞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일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예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복지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치매 검사는 언제 받으세요? 치매 검사.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곧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밝혀질 테니까요. 아직 안 정했어. 빨리 받아보세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예은이 준 자료를 다시 한번 봤어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속였다. 그리고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엔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예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다음 수가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예은을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 의심하지 않게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녀오시는 일이 많아진 것 같네요. 그냥 복지관이나 구청 정도. 무슨 일로 구청에 가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어르신 프로그램 알아보려고. 아,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으니 수진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법무사? 갑자기 왜? 법무사가 왜요? 어머니, 요즘 치매 환자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수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건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성년후견인이 뭐예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분을 대신해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머니 보호를 위해서요. 혹시 누군가 어머니를 속여서 뭔가 서명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라는 말이 오히려 무섭게 들렸어요. 누가 후견인이 되는 건데? 저나 민수가 되겠죠. 결국 수진이 제 모든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서류만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안 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난 아직 멀쩡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중요한 걸 자꾸 잃어버리시고 그게 치매라는 거야?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은 있잖아요. 경도인지장애.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어쨌든 안 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다니
마치 협박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왔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수진이 얘기 들었어요. 후견인 얘기? 네. 저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너마저? 엄마를 보호하는 일인데 왜 싫어하세요? 보호가 아니라 감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수도 수진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정말 걱정돼요. 뭐가?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무슨 질문? 연금이 언제 들어오냐고.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저녁 드셨다면서 또 드시려고 하시고. 언제? 방금 전에요.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싫어.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어제 약속 시간에 안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무슨 약속이요? 치매 검사 예약하셨잖아요. 저는 예약한 적 없는데요. 분명히 어르신이 직접 전화하셔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전화했을까요? 혹시 목소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죄송해요. 녹음은 안 돼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했어요. 점심때 수진이 왔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요. 어떤 연락? 어제 약속 시간에 안 오셨다고. 난 약속한 적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다고 하던데요. 안 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왜 자꾸 검사 얘기만 해?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더니 낯선 사람 2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미영입니다. 복지사요? 네, 신고를 받고 왔어요. 무슨 신고? 어르신이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누가 신고했는데요? 복지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가족분이 연락하셨어요. 최근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계시다고. 또 그 소리였어요. 저는 멀쩡해요. 물론이시죠. 하지만 확인차 왔어요. 복지사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 아니에요. 오늘은 11월 18일이에요. 틀렸네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는 복지관에. 아니에요. 어제는 집에 있었어요. 복지관은 그저께였나요? 어르신,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냥 깜빡한 거예요. 복지사가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싫어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예요. 복지사가 돌아간 후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뭘?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요. 거부하시면 강제로 검사받게 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요? 무슨 권리로? 어르신 보호법이 있어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모든 게 수진의 계획이었구나. 수진아, 정말 묻겠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걱정스럽게 생각해요. 정말? 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혜은에게 연락했어요. 혜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니 이혜은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수진 씨가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요? 할머니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면 할머니 명의로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감찰팀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내일 바로요. 정말요? 네.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치매 환자로 몰리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이예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감찰팀장님이 제 얘기는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이번엔 공단이 아니라 시청으로 오세요. 시청이요? 감찰팀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세요. 안 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예약했어요. 누가? 제가요. 어머니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이 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이것도 당분간 제가 보관할게요. 왜? 실수로 이상한데 전화하실까 봐서요.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이혜은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혜은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이름을 지우지 마라. 진정서에 그 한 줄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문장을 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저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지사가 동행한대요. 정말로 복지사 이미영 씨가 와 있었어요. 어르신, 준비됐으면 출발할까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어르신,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라니. 언제부터 제가 의무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만약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강제 입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하지만 차에 타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혜은과 약속한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 검사가 그 전에 끝나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진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더라고요. 신경과 박진우 교수님이 직접 보실 거예요. 언제 예약했어? 며칠 전에요. 며칠 전이라면 제가 이혜은을 만나기도 전이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어떤 검사인가요? 인지 기능 검사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검사는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히는 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과요. 맞습니다. 이건요? 시계요. 쉬운 것들이었어요. 다음은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검사였어요. 제가 1, 2, 3이라고 하면 3, 2, 1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네. 4, 7, 2. 2, 7, 4. 맞습니다. 계속 맞췄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선생님, 검사가 얼마나 더 걸리나요?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네, 약속이 있어요. 의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보호자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사를 끝까지 받아야죠.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후 늦게까지 걸릴 것 같아요.
계획적이었어요. 제가 이예은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혼자 복도로 나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수진이 안 보이는 틈에 병원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복지사가 따라왔어요. 어르신,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완전히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예은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핸드폰은 수진이 가져갔고 병원 공중전화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검사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오후 검사는 좀 더 복잡해요. MRI도 찍어야 하고요. MRI까지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영상도 봐야 해요. 시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러다가는 이예은과의 약속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MRI 촬영을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수진과 복지사가 잠깐 다른 사람과 얘기하게 됐어요. 그 틈에 저는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어떻게든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1층 로비까지 내려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15분 정도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이예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다고요? 상황을 설명하니 이예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할머니가 오늘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늦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이예은이 저를 감찰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팀장님, 윤정이 할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감찰팀장은 50대 정도의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찰팀장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은 씨한테 상황을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이예은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팀장님이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접속 로그가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접속 로그요? 네.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팀장님이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접속 기록이 일부 삭제되어 있어요. 이예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삭제요? 언제요? 어젯밤이네요. 그럼 증거가 없어진 건가요?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백업 서버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팀장님이 몇 개의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백업 서버 확인 부탁드려요. 긴급 사안이에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연락이 왔어요. 확인됐습니다. 23시 12분에 윤정의 명의로 계좌 변경 접속이 있었어요. IP 주소는요? 수진 씨 회사에서 접속한 게 맞네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예은이 말했어요. 실수도 착오도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죄예요. 팀장님이 진정서를 내밀었어요.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진정서에는 여러 항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부분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이름을 지우지 마라. 팀장님이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처리될 거예요. 그동안 수진이 또 뭔가 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임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임시 조치요?
연금 지급을 일단 중단하고 계좌 변경도 동결시킬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야 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혜은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수진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강제 입원을 시도할 수도 있고 후견인 신청을 더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할머니가 잘못된 게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정신감정을 받으세요. 정신감정이요? 공정한 의료진한테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수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혜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감찰팀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잠깐 바람 쐬러.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검사가 너무 길어져서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혹시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요양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요양원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예전의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안 죽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처음으로 수진에게 당당하게 맞섰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야. 정신을 차린 거지. 내가 내 돈을 훔쳤지만 나는 내 양심을 되찾았다. 그 말을 할 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감찰팀에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저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선택권이 없어요. 복지사도 동의했어요. 매일 같은 신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은이 중간중간 연락을 줬거든요. 할머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쯤 끝나요? 곧이에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화요일 아침 이혜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오후 2시에 공단 본부로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네, 수진 씨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확실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수진이도 올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소환장이 나갔거든요. 드디어 결판을 낼 때가 온 거였어요. 오후 1시 저는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복지관에. 혼자요? 네. 위험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하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공단 본부에 도착하니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TV 카메라도 보였어요. 이혜은이 저를 맞아줬어요. 할머니, 준비됐으세요? 떨려요. 괜찮아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감찰팀장 이성훈 씨도 와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수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수진 씨, 지금은 조용히 해주세요. 감찰팀장이 말했어요. 곧이어 기자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사기 사건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박수진 씨가 시어머니 윤정희 씨의 연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접속 로그가 나타났어요. 23시 12분 윤정희 명의로 계좌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IP 추적 결과 박수진 씨의 회사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팀장이 USB를 꽂았어요. 이것은 박수진 씨가 동료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응, 시어머니 연금 계좌 바꿨어.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와.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믿겠어?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는다고.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완벽하게 처리했어.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똑같이 만들었고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치매야? 아니야. 멀쩡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럼 왜 치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말을 돌려뒀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어요. 이 녹음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수진 씨의 동료가 제보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윤정희 할머니,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72년을 살면서 가족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였습니다. 제 연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왜 그랬니?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구나.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 이름도 살아있어.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어떤 기분이세요? 속상하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잠깐 생각했어요.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내 돈을 훔쳤지만 나는 내 양심을 되찾았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이 연행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사과의 말을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팀장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수진 씨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 정상 지급됩니다. 이예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혜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될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왔구나.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너무 믿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죠? 내 갈 길 가거라. 엄마는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가거라.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늦게 온 정이라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게 진짜 행복이지. 통장을 보며 중얼거린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띠링. 그 익숙한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제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혜은은 공단에 복귀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노인 대상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됐어요. 정말요? 네,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강사가 되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어요. 첫 강의는 복지관에서 했어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설마 가족이 그런 일을 하겠어? 라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자꾸 도장을 달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정희 씨, 용기가 대단해요.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정말요? 네, 이혜은 씨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그 할머니는 며칠 후 정말로 이혜은을 찾아갔고 결국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어요. 민수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그래도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 민수는 이혼을 했어요. 수진의 사기 사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다시 함께 살까요? 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민수야, 나는 이제 혼자가 좋아. 정말요? 응.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잖아.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멀쩡하대. 정신 상태도요? 그것도 정상이래. 치매 의심받던 사람이 말이야.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이혜은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자유로워서. 자유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실제로 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다니고 노인대학에서 역사 공부도 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사기 피해 상담 자원봉사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자꾸 통장을 달라고 해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거절하세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 연금공단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할머니께서 사기 예방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홍보대사요? 네, 할머니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훌륭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노인 사기 예방 홍보대사가 됐어요. TV에도 나오고 신문 인터뷰도 했어요. 윤정희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행복해요.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을 알게 됐어요.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는 삶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야 신고할 결심을 했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오늘도 은행에 연금을 확인하러 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통장 정리해 드릴까요? 네. 통장을 받아들고 입금 내역을 봤어요. 국민연금 입금액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숫자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은행을 나와서 공원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늦게 온 정이라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게 진짜 행복이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고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고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예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축하 모임 어때요? 새로운 홍보대사 임명을 축하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저에게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문자를 보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맛있는 거 먹어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구나. 72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지관 앞을 지나갔어요. 내일 또 강의가 있었어요. 노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제목만 봐도 뿌듯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맑고 더 당당했어요. 윤정이 수고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고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래가 기대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연금 입금 문자 알림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다음 달 연금 지급 안내였어요. 국민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윤정희님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소중한 노후가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